루나 테라 급락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당정이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죠.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5곳이 공동 협의체를 꾸리고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강성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성우입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서 업비트나 비썸 코인원 같이 가장 큰 5개 거래소가 공동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단 말이죠. 어떤 그렇죠.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지난 5월 24일 날 루나 사태에 따른 긴급 당정 회의 때 디지털 자산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러면 그 법이 제정되기 전 단계 한시적인 대책으로 5개 원화 거래소들이 자율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그 기준과 절차를 5개 원화 거래소들이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기가 됐었고 원화 거래소들이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조만간 MOU를 체결을 해서 공식 협의체를 발족을 해서 가상자산의 최초 과정인 상장 그리고 상장 후의 유통 최종적인 과정인 폐지까지 있어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의 역할입니다. 루나 사태 당시에 상장과 폐지가 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기준이 다 통일이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대한민국에는 가상자산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거래소가 대한민국에는 원화거래소 5개, 코인마켓 21에서 26개 거래소가 있는데 네. 저마다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루나 테라 사건을 계기로 이게 공동의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번 조만간 발족하는 5개 원화 거래소에서 공동의 필수 항목이죠. 네. 필수 항목에 대해서 기준과 절차를 합의를 하고 그걸 지키고 그리고 조만간 진행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법 제정 과정에도 반영을 해서 제도화까지 가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코인 투자를 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거래소에서만 이 코인이 있다. 그래서 그 거래소를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통일된다면 대부분 동일한, 즉 어느 거래소를 꼭 가야 된다는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해외에 있는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5개 원화거래소가 합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장과 다시 말씀드리면 발행자 그리고 그걸 사고 파는 고객, 거래소 등등에 대해서 신호를 명확히 줄 수가 있죠. 아하. 그리고 두 번째 그걸 통해서 그 사업 발행자나 투자자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매매 과정에서나 상장 과정에서 준비가 쉽다는 거죠. 따라서 그 공동의 기준을 만들다 하더라도 공동의 기준과 함께 필수 항목 외에 다른 부분들을 거래소비로 차별화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국제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네. 유럽연합의회가 지난 3월 달에 가상자산규제법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하고 또 그 외에 싱가포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나라들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도 빨리 이런 제도화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그 기준과는 별개로 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할 때 또 5대 거래소가 동일된 기준 그리고 평가 항목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코인도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곧 거래소 상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면서도 상당한 그 회사의 규모를 키우지만 가상자산 코인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소 상장을 통해서만이 객관화되기 되기 때문에 네. 이 거래소 상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적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주로 가상자산의 기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발행자가 거래소에 제안하고 있는 사업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목표 달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루나테라와 같은 20% 이자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게 폰지 사기 가능성이 없는가? 그런 것까지 이번에는 그 가상자산 상장의 기준, 그 내용, 절차를 좀 확대시키고 구체화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코인에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의 대해서 변동성. 이제 예. 경고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 주식시장에서의 뭐 사이드카나 VI 이거랑 비슷한 제도입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만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휴일에는 또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코인 가상자산 시장은 360일 24시간 네.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을 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도한 금액을 특정 가상자산에 집중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게 그 팝업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면 순간순간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좀 제약을 걸어줘서 좀 보다 더 투자자들이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런 것이죠. 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광고할 때 이 투자 경고 문구도 넣기로 했습니다. 이 투자 경고 문구를 넣는다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일정한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40개 거래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한 26개 거래소 네. 그 이외에 발행자들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기준의 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그 시스템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우선 5개 원화 거래소부터 투자 경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팝업 광고를 통해서 자꾸 그걸 해주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고민한 대안 중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떤 정책이든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 루나 사태가 루나2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루나2가 나왔는데도 못 막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제2, 제3의 루나 사태를 과연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분명히 저도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100% 완벽은 없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공동의 기준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상장의 기준부터 이제 가이드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특히 그 작년도에 그 특검법에 의해서 그 신고소
거래소 신고 수리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정말 기준이 턱없이 낮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두 번째는 상장 기준의 가이드가 높아지면서 발행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 발행을 하고 나서 상장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상장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중요한 부분이 변동됐을 때 공시를 하거나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거래소가 점검을 해서 공시를 한다든지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상장 폐지 기준도 그만큼 까다로워지게 되면 상당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어디까지나 5개 원화거래소 자율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네.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네.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외국의 사례 등등을 감안을 해서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 처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안들이 다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이런 도입, 예.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을 조속히 만드는 것이 최종 처방이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 맥락의 일환입니까? 예, 이것은 조금 저도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할 때 투자자 보호의 그 디지털 자산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5월 2일 날 인수위원회도 똑같이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난 5월 24일부터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기본법을 만들겠다. 이거는 상당히 잘했다. 왜냐하면은 이 가상자산 코인은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진흥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법 재개정안이 발의가 되기 두 축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가상자산 산업을 한 법에 테두리 놓고 동시에 육성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 네. 아주 옳은 길이다. 예를 들면 그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되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했거든요. 이것을 둘 다 한 법의 테두리에서 육성하고 규제하고 가는 것이 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루나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전이 없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전이 없어서 과연 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 만든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 행방이 또 묘연한 상태고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우리 연합회에서도 지난 5월 19일 날 이제 조속한 수사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폰지의 사기 가능성, 그리고 유사 수신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법 적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 루나테라 발행사의 한국 지사도 없어졌고, 그렇죠. 본사가 지금 싱가포르에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수사당국에서도 강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짧은 시간 내에 속전속결의 결과를 내기를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